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임진강의 차가운 물살 너머 적과 대치 중인 육군 제1보병사단 전진부대. 가장 위험한 최전방을 지키는 제1연대 본부에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서늘한 전운이 감돌고 있었다. 오후 2시 연대 장실에 밀폐된 공기 속 가죽 소파에 비스듬히 몸을 묻은 장태성 중령은 입에 무늬수 시계를 지씹으며 나른하면서도 뱀 같은 눈으로 천장을 쏘아보고 있었다. 그는 일대 대장에 불과했지만 전임자의 전역 후 한 달간 대리 직무를 수행하며 사실상 이 부대의 절대군주로 군림해왔다. 대대장님, 위병소 연락입니다. 신임 연대장의 차량이 도착했답니다. 작전과장의 목소리가 묘하게 떨렸다. 작전과장이 조심스레 문을 열었지만 장태성은 고개조차 돌리지 않은 채 싸늘하게 코웃음만 쳤다. 왔으면 들어오겠지. 사내놈들이 뭘 그렇게 호들갑을 떨어? 그게 위병소 통과가 지연 중입니다. 사령부 발급 인가증이 전산에 없다고. 장태성이 킬킬거리며 상체를 일으켰다. 그의 눈동자엔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 같은 악의적인 즐거움이 번들거렸다. 아, 그거? 내가 인사과장 쥐어짜서 전산 등록 내일로 미루라고 지시했어. 예? 아니, 그래도 부임 첫날인데 이 친구가 빠져가지고. 적진 앞에 둔 군인 정신이 겨우 그 정도야? 707 출신이라며. 특수부대에서 헬기 타고 낙하산이나 타던 고고한 양반이니 위병소 먼지 좀 마시면서 인내심 테스트 좀 해봐야지. 거친 야전맛 좀 보여줘야 안겠어? 장태성은 육사 출신이라는 지독한 선민의식에 젖어 있었다. 비육사 출신, 게다가 여자가 감히 자신의 머리 위로 온다는 건 끔찍한 모욕이었다. 그는 이참에 그 콧대 높은 여자의 기세를 확실히 꺾어 무릎 꿇릴 심산이었다. 커피나 한 잔 타봐. 믹스 말고 향 진한 원두로. 내리는데 시간 좀 걸리잖아. 딱 그 향기가 퍼질 때까지만 밖에서 떨게 두자고. 같은 시각 제1연대 위병소 앞. 육중한 철문 앞에 가로막힌 검은색 세단이 10분째 고립되어 있었다. 운전병 김하사는 등줄기로 흐르는 식은땀을 느끼며 불안하게 백미러를 힐끔거렸다. 저, 연대장님, 위병소 확인 절차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잠시만 더 대기해 달랍니다. 숨막히는 정적 속 뒷좌석에는 한지원 대령이 고요하게 앉아 있었다. 육군 창설 이래 최연소 여성 대령이자 전설적인 707 특임단 출신. 한지원은 매끄러운 다리 위에 놓인 서류철을 덮고 차갑게 가라앉은 눈으로 창밖을 응시했다. 회색빛 하늘, 살을 애는 강바람에 요동치는 깃발. 그리고 당혹감이 역력한 초병들의 눈빛.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었다. 그녀의 동물적인 감각이 경고했다. 이건 환영 인사가 아니라 노골적인 선전포고라고. 한지원이 망설임 없이 차문을 열어 젖혔다. 연대장님, 내리시면 위험합니다. 아직 영내 진입 전이라. 운전병의 다급한 만류 따위는 들리지 않는다는 듯 그녀는 차가운 공기 속으로 발을 내디뎠다. 칼주름 잡힌 정복 바지와 눈부시게 닦인 전투화가 아스팔트를 단단히 짓눌렀다. 그녀가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자 베일듯 날카롭고 서늘한 눈매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또각또각. 규칙적인 발소리가 위병소의 정적을 깨뜨렸다. 기세에 눌린 초병들이 화들짝 놀라 소총을 고쳐 잡으며 소리쳤다. 저 정지. 신원 미확인자는 접근할 수 없습니다. 한지원은 초병의 코앞, 바리케이드 바로 앞에 우뚝 멈춰 섰다. 170세임가 넘는 큰 키,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카리스마. 그녀의 숨결이 닿을 듯한 거리에서 초병은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자네가 위병 조장인가? 낮지만 척추를 타고 흐르는 듯한 서늘하고 또렷한 목소리. 앳된 얼굴의 하사가 엉겁결에 관등 성명을 댔다. 그렇습니다. 하사 김동현. 김하사. 위병 근무 수칙 제3조가 뭐지? 예? 묻는 말에 대답해. 제3조. 출입 인원 및 차량에 대한 철저한 신원 확인과 상급 부대 보고 체계 유지입니다. 정확하군. 그럼 묻지. 연대장 부임 공문은 일주일 전에 내려왔을 텐데. 신원 확인 불가라.
이건 행정병의 명백한 직무유기인가? 아니면 지휘관의 항명인가? 김 하사의 동공이 지진난 듯 흔들렸다. 본능적으로 윗선의 장난질임을 알고 있었지만 눈앞에 서 있는 한지원 대령의 서늘한 기백은 양아치 같은 장태성과는 차원이 달랐다. 수학이죠. 예? 아, 안 됩니다. 보안상. 2번 말하게 하지 마. 지휘통제실 당직사령 바꿔. 지금 당장. 한지원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빛났다. 거부하면 죽는다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거부할 수 없는 절대적인 명령. 김 하사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인터폰 수화기를 창문 틈으로 밀어 넣었다. 당직사령. 수화기 너머에서 건들거리는 아주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통신보안, 당직사령 1대 대장 장태성 중령입니다. 누구십니까? 뻔히 알면서 묻는 능글맞은 목소리. 배경엔 비릿한 웃음소리와 커피잔 부딪히는 소리가 소음처럼 섞여 있었다. 한지원의 붉은 입술 끝에 옅은 미소가 걸렸다. 상대를 얼어붙게 만드는 차가운 비소였다. 한지원이다. 장중령, 자네는 일연대의 손님맞이 예절을 아주 독창적으로 배웠군 그래? 아, 연대장님? 이거 죄송해서 어쩌죠? 하필 전산망이 먹통이라. 확인이 늦어집니다. 지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뻔뻔하기 그지없는 거짓말. 사과의 탈을 쓴 조롱에는 진정성이 단 1%도 섞여 있지 않았다. 전산망 핑계는 나중에 감찰관 앞에서나 대고. 장중령 내 시계로 정확히 2시 15분이다. 내가 정문에 발묶인 지 15분이 지났다는 뜻이야. 군인이 그 정도 인내심도 없으십니까? 기다릴 순 있지. 하지만 지휘관을 문전박대하는 빠져먹은 부대가 적이 쳐들어오면 얼마나 우왕좌왕 개판일지 눈에 선하군. 당장 문 열어. 딸깍. 한지원은 거칠게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잠시 후 육중한 철문이 비명처럼 날카로운 금소금을 내며 열렸다.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온 한지원은 긴장한 박하사를 향해 서늘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수고했다. 눈 똑바로 뜨고 근무서. 그녀가 미끈한 다리를 뻗어 다시 차에 오르자 백미러로 눈치를 살피던 운전병이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연대장님, 정말 괜찮으십니까? 그 일대 대장놈이 성격이 좀. 김하사. 예. 난 피비린내 진동하는 정글에서도 살아남은 몸이야. 고작 발정난 똥개 한 마리가 지저댄다고 해서 내가 물러설 것 같나? 차는 뿌연 먼지를 일으키며 연병장을 가로질러 본청 건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한지원의 날카로운 시선은 본청 2층의 커다란 창문을 꿰뚫을 듯 고정되어 있었다.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그곳에 숨어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을 누군가를 향해. 오히려 잘 됐어. 도려내야 할 썩은 살점이 어디 붙어 있는지 굳이 찾으러 다닐 수고를 덜었으니 말이야. 연대장실 문을 거칠게 열자마자 폐부를 찌르는 매캐한 곰팡이 냄새가 훅 끼쳐왔다. 마치 오랫동안 버려진 폐가처럼 청소는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책상 위에는 전임자의 흔적이 담긴 서류들이 무덤처럼 쌓여 있었고 낡은 가죽 소파에는 흙 묻은 전투화 자국이 보란듯이 찍혀 있었다. 심지어 어두운 구석에는 누군가 탐욕스럽게 먹다 버린 컵라면 용기가 흉물스럽게 굴러다니고 있었다. 뒤따라 들어온 인사과장은 공포에 질려 얼굴이 시체처럼 하얗게 변해 있었다. 연대장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당번병 놈들이 미리 청소를 해뒀어야 했는데. 인사과장이 황급히 쓰레기를 치우려 허리를 굽히자 한지원이 가죽 장갑을 낀 손을 들어 차갑게 제지했다. 손대지 마. 예, 치우지 마. 사진 찍어. 사진 말씀이십니까? 지금 이 역겨운 방구석이 우리 연대의 적나라한 현주소다. 지휘관에 대한 존중은커녕 기본 예절도 위생관념도 썩어 빠진 상태지. 낱낱이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으로 남겨. 그녀의 얼음장 같은 명령에 인사과장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연신 셔터를 눌렀다. 찰칵, 찰칵. 플래시 터지는 소리가 기괴할 정도로 적막한 사무실의 공기를 날카롭게 찢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위압적인 군화 발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전진, 느릿하고 끈적한 구호와 함께 짐승 같은 눈빛을 한 장태성 중령이 어슬렁거리는 걸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짐짓 놀란 척 과장된 몸짓으로 지저분한 사무실을 휘휘 둘러보았다. 아이고, 이게 다 뭡니까? 청소 당번 새끼들이 군기가 빠져가지고 감히 연대장님 방을 이따위로 만들어놨네요. 제가 교육을 시킨다고 시켰는데 요즘 애새끼들이 워낙 말을 안 들어 처먹어서 말입니다. 그는 교활하게 책임을 병사들에게 돌리며 한지원의 전신을 훑듯 음흉하게 곁눈질했다. 한지원은 천천히 몸을 돌려 장태성을 정면으로 마주보았다. 장태성은 한지원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거구였지만 그녀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한 살기에 순간적으로 등이 오싹해지며 움찔했다. 장태성 중령.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다. 예, 말씀하십시오. 자네는 정말 이 방이 돼지우리 같은 게 고작 병사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나? 그럼 누구 잘못이겠습니까? 시키는 대로 안 한 놈들 잘못이지요. 한지원은 천천히 유령처럼 그에게 다가갔다. 또각또각.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그녀의 구두 소리가 그의 심장을 조여오듯 울렸다. 지휘관의 방이 더러운 건 병사들의 실수일 수 있어. 하지만 지휘관을 맞이하는 정신머리가 썩어 빠진 건 그 어떤 핑계로도 덮을 수 없는 바로 내 놈, 간부의 책임이지. 뭡니까?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네. 수치심에 장태성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위병소 통과 지연, 쓰레기장 같은 사무실, 그리고 자네의 그 풀어헤친 불량한 복장 상태까지. 이 모든 게 정말 우연이라고 생각하나? 한지원은 장태성의 가슴팍에 달린 비뚤어진 명찰을 검지 손끝으로 톡 건드리며 쓸어내렸다. 내 눈에는 아주 잘 보이는데 자네가 온몸으로 나한테 보내는 그 유치하고 뻔한 시위가 말이야. 참. 대령님, 707에서는 독심술도 가르칩니까? 이거 섭섭합니다. 오해십니다. 오해. 장태성은 능글맞게 웃어넘기려 했지만 그를 쏘아보는 한지원의 눈빛은 이미 그를 난도질하고 있었다. 오해인지 아닌지는 침대 위에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증명하면 알겠지. 하지만 딱 하나만 경고하지. 한지원은 턱짓으로 책상 위에 쌓인 서류 더미를 가리켰다. 나는 내 부대에서 쓰레기는 그게 먼지 한 톨이든 썩은 인간이든 절대 용납하지 않아. 앞으로 아주 재미있어질 거야. 기대해라. 장중령. 그녀가 한 걸음 더 다가와 속삭였다. 내가 707에서 배운 건 테러범의 숨통을 끊는 기술뿐만이 아니니까. 장태성은 주먹을 부들부들 떨며 꽉 쥐었다. 자신보다 한참 어린 계집애에게, 그것도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짓밟힌 자존심과 모욕감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했다. 하지만 한지원의 깊고 어두운 눈빛에는 그가 감히 대꾸조차 할 수 없는 살기 어린 압도적인 카리스마가 담겨 있었다. 이 여자는 흉내만 내는 게 아니야. 진짜다. 장태성의 동물적인 본능이 미친 듯이 위험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다. 그것은 곧 전진부대 전체를 집어삼킬 거대한 피바람의 전조였다. 다음 날 아침 8시 30분. 일연대 본청 대회의실. 매일 아침 진행되는 참모회의 시간이었지만 이날따라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겁고 습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자리에 앉은 과장들은 죄인처럼 숨소리조차 죽인 채 서로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상석에 앉은 한지원 대령은 차가운 표정으로 묵묵히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 끝에는 텅 빈 자리가 하나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바로 문제의 일대 대장 장태성 중령의 자리였다. 연대장님. 저 일대 대장님께서 오시는 길에 갑자기 차량에 문제가 생겨서 좀 늦으신답니다. 작전과장이 등줄기에 식은땀을 흘리며 기어들어가듯 보고했다. 한지원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서늘하게 대답했다. 영내 관사에서 본청까지 차로 고작 5분 거리다. 차가 퍼졌으면 내 발로 기어서라도 시간 맞춰왔어야지. 군인의 기본은 시간 엄수다. 그것도 못 지키는 게 무슨 지휘관이야. 죄송합니다.
곧 도착하실 겁니다. 기다린다. 전원 숨죽이고 대기해. 그 서슬퍼런 한마디에 회의실은 시베리아 벌판처럼 다시 얼어붙었다. 지루한 10분이 지나서야 회의실 문이 쾅 하고 거칠게 열리며 장태성이 들이닥쳤다. 아이고, 늦어서 죄송합니다. 똥차 시동이 안 걸려서 말입니다. 그는 미안한 기색은커녕 도발적인 미소를 띠고 느긋하게 걸어와 의자가 부서져라 털썩 주저앉았다. 삐딱하게 입은 전투복 상의 단추는 하나가 풀어헤쳐져 속살이 보일 듯했고 그의 입에서는 역겨운 담배 냄새가 은은하게 풍겨 회의실 공기를 더럽혔다. 한지원은 붉은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서류철을 탁 덮었다.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는 회의실, 그녀가 차갑게 명령했다. 장중령, 다리 내려. 장태성은 그녀의 날카로운 시선을 즐기듯 천천히 다리를 풀며 비릿한 미소를 흘렸다. 대령님, 몸에 힘 좀 빼시죠. 여긴 거친 숨소리가 오가는 최전방입니다. 언제 적들이 들이닥칠지 모르는 야생 그 자체라고요. 후방의 온실 속 화초들처럼 각 잡고 있을 여유 없습니다. 좀 유들유들하게 서로 좋게 가시죠. 특수부대 출신인 그녀를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다분했다. 융통성이라. 재미있네. 어디 그 뜨거운 융통성의 실체를 한번 까뒤집어 볼까? 한지원의 서늘한 눈빛이 군수과장을 꿰뚫었다. 군수과장, 자료 화면 띄워. 어두운 회의실 벽면에 차가운 빔 프로젝터 불빛이 쏟아지며 복잡한 숫자들이 떠올랐다. 장태성은 지루하다는 듯 입을 크게 벌려 하품하며 곁눈질했다. 급양비 장부였다. 장중령, 요즘 자네 병사들이 시판 대신 냉동식품을 찾느라 PX가 미어터진다던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요즘 애들이 자극적인 인스턴트에 환장해서 그렇죠. 까다로운 입맛 비위 맞추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지. 지난달 자네 부대로 들어간 삼겹살은 100kg인데 병사들 시판에 올라간 건 고작 60kg 뿐이야. 사라진 40kg의 행방. 설명할 수 있겠나? 장태성의 동공이 미세하게 떨렸다. 아, 그건 조리하다 보면 로스가 생기고 기름 떼어내면 확 줄어드는 법입니다. 대령님이 고운 손으로 펜대만 굴리셔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로스가 40%라. 자네 부대 취사병들은 고기를 연기로 바꿔버리는 신비한 마술이라도 부리나 보군? 한지원은 의자를 밀고 일어나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장태성의 등 뒤로 다가갔다. 그녀의 향수 냄새가 그의 콧가에 스쳤다. 더 흥미로운 건 자네 관사장부엔 고기 산 내역이 없다는 거지. 하지만 그날 밤 자네 방에선 기름진 고기 냄새와 술판이 벌어졌다는 증언이 있던데? 아주 은밀하고 화려하게 말이야. 장태성의 표정이 차갑게 식어버렸다. 이보십시오, 연대장님. 지금 저를 잡범 취급하시는 겁니까? 고작 고기 몇 점 탐냈다고 모함하시는 거냐고요. 훔쳤으면 도둑놈이고 숨겼으면 범죄자지. 호칭이 중요해? 팩트는 피 같은 내 새끼들이 먹어야 할 단백질이 자네의 그 탐욕스러운 뱃속을 채웠다는 거야. 한지원은 장태성의 어깨를 가만히 짓눌렀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묵직한 압박감에 장태성의 몸이 흠칫거렸다. 자네가 자랑하던 그 전방의 융통성이 굶주린 병사들 밥그릇 뺏어다 간부들 배에 기름칠하는 거라면 내가 그 썩어빠진 관행 철저하게 짓밟아주지. 증거요? 아래 것들이 짓거린 헛소리 믿고 이러시는 겁니까? 찾으면 나오겠지. 군수과장, 당장 지난 1년치 장부 싹 다 뒤져서 내 책상 위에 올려. 숫자 하나라도 틀리면 자네 군복 벗겨버릴 테니까 목숨 걸고 찾아. 서슬퍼런 불호령의 군수과장은 옛 알겠습니다. 라며 사시나무 떨듯 고개를 숙였다. 한지원은 싸늘한 시선으로 장태성을 내려다보며 택기를 박았다. 그리고 장중령, 오늘부터 자네 밥상은 일대대 병사들 시판이야. 걔들이 뭘 먹고 사는지, 배는 부른지 그 입으로 직접 씹고 뜯으며 느껴봐. 간부 식당엔 발도 들일 생각 말고 내가 왜 그 땀내 나는 병사 나부랭이들 틈에서 밥을 먹어야 합니까? 장태성이 자존심 상한다는 듯 벌떡 일어나 고함을 질렀다. 군인은 명령으로 산다.
꼬우면 사단장님께 가서 따지든가. 대신 항명죄로 옷 벗을 각오는 되어 있겠지? 한지원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홀로 남겨진 장태성의 얼굴은 모멸감에 붉게 달아올랐다. 젠장, 그가 쥐고 있던 종이컵을 바닥에 패대기치자 커피 자국이 핏자국처럼 튀었다. 저 독한 년이 진짜 어디 한번 해보자 이거지? 붉은 노을이 사라지고 어둠이 짙게 깔린 오후 6시. 한지원은 창가에 기대어 정막이 흐르는 연병장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충성. 짧고 굵은 노크 소리와 함께 감찰장교 강대위가 들어섰다. 이 썩어빠진 부대에서 그녀가 유일하게 등을 맡길 수 있는 남자였다. 연대장님, 장태성 중령 쪽에서 전갈이 왔습니다. 오늘 저녁 파주시내 은밀한 고깃집에서 오붓하게 식사나 하자더군요. 식사라. 한지원의 붉은 입술 끝이 매혹적이면서도 위험하게 말려 올라갔다. 아침엔 으르렁대더니 밤엔 술상을 차리겠다. 속이 빤히 들여다 보이는 수작이었다. 강대위가 걱정스러운 듯 덧붙였다. 함정 냄새가 납니다. 술로 이성을 흐리게 해서 약점을 잡거나 돈봉투로 입막음하려는 거머리 같은 수법일 겁니다. 가지 마십시오. 아니 가야지. 썩은 살을 도려내려면 칼을 들고 환부 깊숙이 들어가야 하는 법이니까. 한지원은 책상 깊숙한 곳에서 초소형 녹음기를 꺼내 가슴 안주머니에 은밀히 숨겼다. 강대위. 예. 내가 그 능구렁이와 춤을 추는 동안 자네는 다른 사냥을 시작해. 명령만 주십시오. 오늘 밤 일대대장실을 턴다. 예. 장태성의 방말입니까? 그래. 그 의심 많은 위인은 진짜 목줄이 달린 장부를 남한테 안 맡겨. 분명 집무실 금고나 벽 뒤 비밀 공간에 꽁꽁 숨겨뒀을 거야. 녀석이 내 미모와 술잔에 취해 해롱거리는 그 시간이 유일한 기회야. 자네 헌병수사관 출신이니 잠긴 문 따는 건 식은 죽 먹기겠지? 강대위의 눈빛이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번뜩였다. 물론입니다. 안 그래도 그 음침한 방구석 제 손으로 털어보고 싶어서 손이 근질거렸습니다. 저녁 7시 30분 파주 시내의 고급 요정. 장태성은 이미 알코올 기운이 올라 얼굴이 붉긋했다. 그때 군복을 벗고 세련된 사복 차림을 한 한지원이 들어서자 장태성은 과장되게 팔을 벌리며 호들갑을 떨었다. 오, 우리 미녀 연대장님 오셨습니까? 여기 제일 좋은 상석으로 모셔라. 장태성의 너스레에 부하들이 쭈뼛거리며 길을 터주었다. 한지원이 우아하게 자리에 앉자마자 장태성은 능글맞은 미소로 소주병을 집어들었다. 자, 받으시죠. 아침엔 제가 너무 까칠했지 말입니다. 화해의 제스처로 한 잔 받으시죠. 전설적인 707 특임대는 술자리에서도 남다르다던데 오늘 그 뜨거운 실력 좀 확인해봐도 되겠습니까? 한지원은 매끄러운 손길로 차가운 유리잔을 감싸 쥐었지만 붉은 입술은 결코 술에 닿지 않았다. 그녀의 도도한 눈빛이 상대를 꿰뚫었다. 술은 됐고 본론만 말해. 에이, 너무 뻣뻣하게 구시네. 미인 앞이라 긴장되게. 다름이 아니라 우리 서로 부드럽게 융통성 있게 가자는 겁니다. 대령님도 저 높은 곳에 별 하나 다시려면 파트너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숨소리 죽이고 있다가 영광스럽게 별 달고 나가셔야지 괜히 벌집 건드려서 쏘이면 아프지 않겠습니까? 드디어 놈이 검은 속내를 드러냈다. 장태성은 짐승이 먹이를 노리듯 목소리를 낮게 깔며 은밀하게 속삭였다. 그는 품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 테이블 밑으로 밀어넣으며 한지원의 허벅지를 스치듯 아슬아슬하게 손을 뻗었다. 이거 품이 유집이라고 생각하고 귀엽게 봐주십시오. 매달 이 정도면 밤잠 설칠 일 없이 챙겨드릴 수 있습니다. 일사단 줄 대려는 공사업체 사장들이 아주 뜨겁게 성에 표시한 겁니다. 명백한 뇌물이었다. 한지원은 묵직한 봉투를 힐근 내려다보았다. 역겨울 만큼 두꺼웠다. 이게 자네가 말한 그 잘난 융통성인가? 병사들 피 같은 밥값 쥐어짜서 만든 더러운 돈. 아니 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다들 쉬쉬하는 관행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대령님도 이거 부드럽게 받으시고 급양 감사니 뭐니 하는 골치 아픈 건 우리만의 비밀로 덮어두시죠. 한지원은 가슴 안쪽에 녹음기가 돌아가는 진동을 느끼며 천천히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장태성의 눈이 욕망과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하지만 한지원은 봉투를 품에 넣는 대신 뜨겁게 달궈진 불판 위로 던져버릴 듯 아찔한 제스처를 취했다가
보란듯이 테이블 위에 탁 하고 거칠게 내려놓았다. 장중령, 자네는 여자를 잘못 골랐어. 예? 내게 필요한 건 그따위 종이 쪼가리가 아니야. 바로 자네의 숨통이지. 그 순간 정적을 깨고 한지원의 휴대전화가 심장 박동처럼 진동했다. 강대위가 보낸 결정적인 타전이었다. 비밀 금고 발견, 이중 장부 및 차명 계좌 확보 완료. 작전 성공 복귀합니다. 한지원은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당황한 장태성이 다급하게 물었다. 어딜 가십니까? 아직 우리 뜨거운 얘기가 안 끝났는데. 한지원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시선으로 장태성을 짓눌러 내렸다. 얘기는 끝났어. 자네 입으로 방금 완벽하게 자백했잖아. 뇌물수수, 횡령, 그리고 감히 상관을 매수하려 한 죄까지. 뭐라고요? 당신, 설마 지금 녹음한 거야? 장태성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며 시체처럼 창백해졌다. 내일 아침 전 병력 집합시켜. 자네가 믿던 그 더러운 관행이 얼마나 처참하게 박살나는지. 내 병사들 보는 앞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줄 테니까 기대해. 한지원은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만을 남긴 채 미련 없이 식당을 빠져나갔다. 홀로 남겨진 장태성은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등골을 타고 오르는 서늘한 공포, 그것은 파멸의 전주곡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새벽이시, 일연대 일대 대장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장태성 중령의 입술이 공포로 파르르 떨렸다. 쉬기는 식은땀과 함께 공기 중으로 증발해버린 지 오래였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마치 입을 벌린 괴물처럼 텅 비어버린 붙박이장. 안쪽 비밀 금고를 넉나간 듯 응시했다. 그곳은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그만의 은밀한 성역이었다. 지난 2년간 횡령한 검은 돈의 내역이 담긴 이중장부, 업자들에게 뜯어낸 뇌물을 세탁하던 차명 계좌 통장, 그리고 윗선에 바친 상납 리스트가 적힌 치명적인 수첩까지. 그의 군 생활, 아니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지옥으로 떨어뜨릴 판도라의 상자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다. 누구야 어떤 미친 새끼가 문도 창문도 완벽하게 잠겨 있었다. 마치 유령이 다녀간 듯 침입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소름 끼치도록 깔끔한 솜씨였다. 고도의 훈련을 받은 전문가의 소행이 분명했다. 순간 회식 자리에서 한지원이 지었던 그 매혹적이면서도 섬뜩한 미소가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얘기는 끝났어. 자네가 방금 자백했잖아. 설마 그 여자가? 장태성은 공포로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억지로 진정시키며 휴대전화를 꺼내들었다. 단축번호 1번. 사단사령부의 실세. 인사참모 오현석 중령. 육사 동기이자 그동안 자신의 온갖 더러운 뒤처리를 봐주던 가장 든든한 뒷배였다. 신호음이 영겁처럼 길게 이어졌다. 뚜루루. 뚜루루. 제발 받아라 현석아. 초조함에 숨이 막힐 듯한 대기 끝에 마침내 잠긴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야, 장태성. 너 제정신이야? 지금 몇 시인데 전화를. 현석아. 나 진짜 큰일 났다. 제발 나 좀 살려줘. 장태성은 벼랑 끝에 몰린 짐승처럼 비명을 질렀다. 수화기 넘어 오현석의 목소리에서 순식간에 잠기운이 달아났다. 무슨 일이야? 너 목소리가 왜 이래? 뭐 잘못됐어? 장부가? 비밀 장부가 사라졌어. 내가 평생 모아둔 비자금이랑 너한테. 아니 위로 상납한 후원금 내역까지 싹 다 증발해버렸다고. 뭐? 야, 이 미친 새끼야. 그 중요한 걸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털려? 그 신임 연대장년이, 아니 독사 같은 한지원 대령이 훔쳐간 게 확실해. 오늘 회식하자고 꼬여내더니 그 사이에 전문 터리범을 보낸 게 분명해. 현석아, 우린 친구잖아. 네가 사단장님께 말 좀 잘해줘. 이 여자 707 출신이라 보통 내기가 아니야. 존나 위험하다고. 감찰 쪽에 찌르면 너랑 나. 우리 다 개죽음이야. 수화기 너머로 숨 막히는 침묵만이 무겁게 흘렀다. 장태성은 극도의 초조함에 손톱을 피가 날 정도로 물어뜯었다. 잠시 후 오현석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들려왔다. 태성아. 말해봐. 빠져나갈 방법이 있는 거지? 너 증거 있어? 무슨 증거? 연대장이 내 금고를 털었다는 물증 말이야. CCTV 화면이라도 확보했냐고? 아니, 젠장. 내 은밀한 사무실 안에 카메라가 있을 리 없잖아. 하지만 정황상 그 여자가 분명해. 이봐,
내 말 좀. 이 멍청한 자식아. 증거도 없이 감히 연대장을 절도범으로 몰겠다고? 그리고 왜 내 이름까지 들먹여? 나까지 물귀신 작전으로 죽일 셈이야? 야, 우리가 남이냐? 내가 그동안 너한테 쑤셔 넣어준 돈이 얼만데 이래? 이번만 막아주면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은혜 갚을게. 제발, 끊어. 그리고 당분간 연락하지 마. 똥물 튀기지 말고 내 선에서 알아서 해결해. 만약 내 이름 한 글자라도 새어나오면 그땐 그 여자보다 내가 먼저 널 죽일 거야. 뚝, 차가운 기계음이 고막을 찢을 듯 울리며 통화가 끊어졌다. 장태성은 넋이 나간 듯 뜨거워진 휴대전화를 바닥에 힘없이 떨어뜨렸다. 유일한 희망이었던 동기조차 등을 돌린 상황.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는 철저한 고립무원이었다. 밀려오던 공포는 순식간에 붉은 광기로 돌변했다. 그는 책상 위 명패를 거칠게 집어던져 창문 유리를 박살냈다. 으악! 한지원 찢어 죽여버릴 거야.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떨리는 손으로 인터폰을 낚아챘다. 당직 사관을 거칠게 호출했다. 야, 당직 사관. 지금 당장 중대장 놈들 싹 다 집합시켜. 자고 있든 뭐하든 머리채를 잡아서라도 끌고 와. 정확히 5분 준다. 내 방으로 튀어오라고 해. 잠시 후 헝클어진 옷차림의 중대장 4명이 대대장실로 허겁지겁 뛰어들어왔다. 그들은 바닥에 흩뿌려진 날카로운 유리 파편과 짐승처럼 눈에 핏발이 선 장태성을 마주하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부르셨습니까, 대대장님? 니들 오늘 밤 내 사무실 근처에서 얼쩡거리던 쥐새끼 같은 놈 못 봤어? 누구라도 좋으니까 수상한 놈 못 봤냐고. 장태성이 악을 쓰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일중대장이 마른 침을 삼키며 입을 열었다. 못 봤습니다. 저희는 퇴근 후 숙소에 있었고 당직 근무자들도 별다른 보고는. 이런 밥버러지 같은 새끼들. 대체 그 썩어빠진 눈가를 어디다 달고 다니는 거야? 장태성은 일중대장의 멱살을 거칠게 틀어쥐고 흔들어댔다. 뜨거운 입김을 내뿜는 꼴이 이성을 잃은 맹수 같았다. 너 지금 당장 행정반 내려가서 지난 1년치 휴가 대장 싹 다 긁어와. 그리고 군수장교 호출해서 급양 수불부 다시 작성하라고 해. 숫자 하나라도 삐끗하면 다 영창 처박을 줄 알아. 네, 대대장님, 지금 새벽 3시입니다. 장부를 조작. 아니, 다시 맞추려면 시간이. 야, 까라면 까. 내일 해 뜰 때까지 완벽하게 악유 맞춰놔. 만약 연대 감사 때 뭐 하나라도 걸리면 너희가 다 독박 쓰고 옷 벗는 거야. 알았어? 중대장들은 그제야 등골이 서늘해지며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대대장이 큰 사고를 쳤거나 치명적인 약점을 잡혔다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인사고과와 진급 목줄을 쥐고 있는 장태성의 명령을 거역할 배짱은 없었다. 아, 알겠습니다. 중대장들이 살기등등한 곳에서 도망치듯 빠져나갔다. 홀로 남은 장태성은 초조한 듯 입술을 깨물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어둠 속 저 멀리 연대장실의 불빛만이 유독 환하게 번득이고 있었다. 그 차가운 불빛이 마치 자신을 발가벗겨 감시하는 서치라이트처럼 느껴져 소름이 돋았다. 그래, 증거가 없으면. 조작해서라도 만들면 그만이야. 내가 이 바닥에서만 10년을 구르며 버텼어. 고작 굴러온 돌멩이 따위한테 당할 것 같냐?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서류 뭉치를 꺼내들었다. 병사들의 사소한 징계 기록과 간부들의 치부 같은 실수 보고서들이었다. 그는 이것들을 교묘하게 엮어 한지원이 부당한 지휘권을 행사했다고 역관광을 보낼 생각이었다. 그것이 스스로의 무덤을 더 깊고 아찔하게 파는 짓인 줄도 모른 채 같은 시각 정막이 흐르는 연대장실. 한지원은 강대위가 가져온 이중 장부들을 우아한 손길로 한 장 한 장 넘기고 있었다. 서류를 훑는 그녀의 눈매는 감정이 메마른 듯 차분하다 못해 서늘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생각보다 훨씬 더 냄새나고 지저분하군. 한지원의 나지막한 말에 강대위가 분노를 억누르며 보고했다. 그렇습니다. 식자재 납품업체로부터 매달 300만 원씩 뒷돈을 챙긴 내역부터 부대 시설 보수비 2천만 원을 빼돌려 룸살롱 등 유흥비로 탕진한 기록, 심지어 작년 혹한기 때 병사들의 생명줄인 핫팩과 방한용품까지 빼돌려 군장점에 팔아먹은 추악한 정황까지 포착되었습니다. 군복 입은 군인의 명예는 고사하고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마저 팔아치운 역겨운 행태였다. 한지원이 가늘고 긴 손가락으로 녹음기를 켰다.
끈적한 회식 자리에서 장태성이 은밀하게 뇌물을 제안하던 목소리가 적나라하게 흘러나왔다. 매달 이 정도면 연 대장님 품위 유지비로는 충분하고도 남으실 겁니다. 뒤탈없게 현금으로 깔끔하게 모시겠습니다. 이 정도 죄질이면 군사법원은 물론이고 사회법정에서도 징역 5년은 가볍게 넘기겠어. 한지원은 탁 소리나게 장부를 덮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가로 다가선 그녀는 어둠에 잠긴 일대대 막사를 서늘한 눈빛으로 내려다보았다. 불이 환하게 켜진 대대장실과 개미떼처럼 분주하게 오가는 중대장들의 실루엣이 희미하게 들어왔다. 죽기 살기로 발악하고 있군. 강대위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게 분명합니다. 지금이라도 헌병대를 투입해서 현장을 급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놔둬. 한지원이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띠며 고개를 저었다. 급하게 조작된 어설픈 서류는 오히려 놈의 목을 조르는 더 완벽한 증거가 될 테니까. 난 그자가 돌이킬 수 없는 수렁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길 원해. 내일 아침 놈이 밤새 공들여 준비한 그 거짓말들이 병사들 앞에서 얼마나 처참하고 초라하게 무너져 내리는지 똑똑히 보여줄 생각이다. 강대위. 예, 연대장님. 내일 아침 전 병력 비상 집합이다. 장소는 대연병장. 단 한 명의 열외도 용납 없다. 환자나 당직 근무자는 어떻게 조치할까요? 부대 마비 안 될 정도의 필수 인원만 빼고 싹 다 끌고 나와. 취사병, 행정병, 운전병까지 모조리 세워. 내일 아침은 썩은 살을 도려내고 이 부대가 다시 태어나는 날이 될 테니까. 명심하겠습니다. 그럼 헌병대 투입 시점은 언제가 좋겠습니까? 이미 사단 헌병대장과 조율은 끝났다. 내일 아침 9시 조회 시간에 맞춰 들이닥칠 거야. 한지원은 벽에 걸린 태극기를 지그시 응시했다. 장태성은 지금쯤 나를 물어뜯을 명분을 찾느라 눈이 뒤집혀 있겠지. 원래 더러운 쥐새끼는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한테 덤벼드는 법이니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5분 대기조를 매복시킬까요? 장중령이 이성을 잃고 총기라도 난사할 수 있습니다. 한지원은 그 말에 매혹적이면서도 서늘한 미소를 지었다. 필요 없어. 오히려 난 그가 미쳐 날뛰길 원해. 더 추악하게, 더 비참하게 발악할수록 병사들의 뇌리에 선명하게 박히겠지. 자신들이 믿고 따르던 지휘관이 껍데기만 번지르르한 쓰레기였다는 사실이. 한지원은 테이블 위 매끄러운 가죽 지휘봉을 천천히 쥐었다. 손끝을 파고드는 차갑고 묵직한 감각이 기분 좋은 전율처럼 번졌다. 내일은 완벽한 파멸의 쇼가 펼쳐질 것이다. 내가 직접 쓰고 연출하며 주연까지 맡은 이 짜릿한 복수극의 서막이 서서히 오르고 있었다. 새벽 공기는 살을 엘듯 차가웠으나 하늘은 검붉게 타올랐다. 마치 부패한 욕망들을 잿더미로 만들 정화의 화염처럼 관능적인 붉은 빛이었다. 칠시 정각, 기상 나팔이 고요를 깼지만 공기 중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곧이어 스피커를 찢을 듯 날카로운 긴급 집합 방송이 영내를 뒤흔들었다. 전파합니다. 현 시간부로 전 장병은 단독 군장을 갖추고 즉시 대연 병장으로 집결하십시오. 반복합니다. 전원 집합입니다. 막사를 쏟아져 나온 병사들의 얼굴엔 짜증과 의구심이 엉켜 있었다. 아, 시발 뭐야? 새벽부터 집합이라니. 전쟁이라도 났어? 새 연대장이 기선 제압하려는 거 아냐? 미치겠네 진짜. 병사들은 욕지거리를 내뱉며 연병장으로 발을 옮겼다. 하지만 곧 그들의 시야에 들어온 건 숨을 턱 막히게 하는 낯설고 압도적인 광경이었다. 연단 중앙 한지원 대령이 숨 막히도록 완벽한 핏의 정복 차림으로 서 있었다. 그녀 뒤로 참모들이 도열했고 그 옆엔 장태성 중령이 핏기 없는 얼굴로 위태롭게 서 있었다. 장태성의 꼴은 처참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듯 붉게 충혈된 눈동자는 흔들렸고 바싹 타들어간 입술은 초조함을 여실히 드러냈다. 그는 곁눈질로 한지원의 매끄러운 옆얼굴을 훔쳐보았지만 그녀는 차가운 조각상처럼 정면만 응시했다. 장부를 쥔 걸까? 아니면 단지 내 목을 조르며 즐기는 건가? 장태성은 터질 듯한 심장을 애써 눌렀다. 밤새 부하들을 쥐어짜 장부 숫자는 맞춰두었다. 뒷돈도 현금 거래였으니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면 그만이라고 스스로 최면을 걸었다. 그래 버티면 그만이야. 확실한 증거가 없는 한 심증 따위로 날 파멸시킬 순 없어. 아직 기회는 있다. 3천여 명의 병력이 연병장을 가득 메웠다. 거대하고 압도적인 사각형의 대열 위로
날선 아침 바람에 부대 깃발이 거칠게 춤을 추었다. 부대, 차렷. 주임원사의 고함에 맞춰 3,000개의 군화가 일제히 땅을 찍었다. 척. 공기를 가르는 파열음이 연병장에 묵직하게 울려 퍼졌다. 연대장님께 대하여 경례. 전진 병사들의 거친 함성이 허공을 갈랐다. 한지원은 우아하고 절도 있는 동작으로 천천히 거수경례를 올렸다. 그녀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연병장의 차가운 공기를 장악했다. 낮게 깔리지만 고막을 파고드는 묘한 흡인력이 있는 음성이었다. 전진부대 장병 여러분 반갑다. 신임 연대장 대령 한지원이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며 병사들의 눈동자를 하나하나 핥듯이 천천히 시선을 옮겼다. 난 오늘 지루한 취임사나 늘어놓으려고 이 단상에 선 게 아니다. 너희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러 왔다. 사과? 대열이 동요하며 술렁였다. 의뢰 신임 지휘관들이 내뱉던 뻔한 정신교육이나 훈시가 아니었다. 사과라는 단어는 신선한 충격이었다. 지난 2년 너희는 굶주렸을 거다. 뼈에 사무치는 추위에 떨었고 썩어빠진 부조리에 분노하며 이를 갈았겠지. 웅성거림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수천 개의 눈동자가 그녀의 붉은 입술에 고정되었다. 국가가 약속한 너희의 권리가 누군가의 더러운 욕망 탓에 하수구로 처박혔으니까. 한지원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옆에 선 장태성을 지목했다. 일대 대장 장태성 중령. 그녀의 손끝이 그를 겨누자 장태성은 감전된 듯 몸을 떨었다. 연대장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장태성을 무시한 채 그녀는 차갑게 말을 이었다. 이자는 너희 시판에 올라갈 고기를 팔아 제 배를 채웠다. 너희를 지켜줄 방한복을 팔아 계집질에 탕진했고 너희가 흙바닥을 기며 훈련할 때 놈은 밀실에서 검은 돈을 세고 있었다. 이보세요. 말 조심해. 증거 있어? 이건 명예훼손이야. 감히 병사들 앞에서 지휘관을 모욕해? 장태성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높아졌다. 장태성은 이성을 잃고 연단 앞으로 튀어나갔다. 그는 핏대를 세우며 병사들을 향해 몸을 돌려 필사적으로 결백을 호소하려 발악했다. 야, 너희는 날 믿지? 내가 너희를 자식처럼 아꼈잖아. 밥 좀 부실했던 건 복음 문제였어. 내가 너희 먹이려고 윗선에 빌고 다니면서 얼마나 개고생했는데. 장태성은 비굴하게 매달렸다. 하지만 병사들의 눈빛은 시체처럼 싸늘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쓰레기 같은 짬밥, 이유 없이 잘려나간 휴가, 그리고 장태성이 뱉어낸 그 모든 모욕적인 언사들을 병사들은 본능적으로 느꼈다. 저 여자의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한지원은 흥분에 날뛰는 먹잇감을 보는 포식자처럼 눈 하나 깜짝 않고 장태성을 내려다보았다. 명예? 그녀의 입가에 비릿한 조소가 번졌다. 군인의 명예는 어깨의 계급장이 아니라 부하를 아끼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내 놈에게 훼손될 명예 따위가 남아있긴 하나? 증거를 대. 증거 내놓으라고. 날 모함해서 쫓아내려는 수작인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장태성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발악했다. 한지원은 품속에서 천천히 녹음기를 꺼냈다. 증거를 원해? 아주 적나라하고 뜨거운 증거가 여기 있지. 그녀가 녹음기를 마이크에 밀착시켰다. 치익하는 거친 노이즈와 함께 어젯밤 장태성의 탐욕스러운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3,000명의 고막을 파고들었다. 매달 이 정도면 품위 유지비로 넉넉하실 겁니다. 식자재 좀 뺀다고 티도 안 나요. 우리 서로 좋게 융통성 있게 좀 삽시다. 예? 연병장은 순식간에 끓어오르는 용광로처럼 아수라장이 되었다. 병사들의 눈빛은 경악을 넘어 사리에 가까운 분노로 이글거렸다. 와, 저런 개쓰레기 새끼가. 우리의 피 같은 밥값이 저놈의 유흥비로 탕진되었다는 사실에 병사들의 살기가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치솟았다. 죽여버리고 싶다는 거친 욕설이 연병장을 메웠고 수치심에 얼굴이 달아오른 간부들은 차마 병사들과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장태성의 안색이 시체처럼 창백하게 질렸다. 이건 함정이야. 전현이 날 음해하려고 꾸민 짓이라고. 그는 이성을 잃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한지원을 향해 맹렬히 돌진했다. 어떻게든 증거가 담긴 녹음기를 빼앗아 부숴버릴 심산이었다. 동작 그만. 한지원의 입술에서 서늘한 명령이 떨어짐과 동시에 그녀의 실루엣이 춤추듯 우아하게 파고들었다. 그녀는 달려드는 장태성의 팔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낚아채 비틀었고
순식간에 그의 균형을 무너뜨려 차가운 바닥에 강제로 무릎 꿇렸다. 끄아.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에 장태성의 비명이 허공을 갈랐다. 707 시절 살인기술에 가깝게 연마된 제압술이었다. 한지원은 바닥에 처박힌 그를 위에서 누르며 먹잇감을 보는 포식자의 눈빛으로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다. 군형법 제44조 항명, 제56조 상관에 대한 특수폭행 미수, 게다가 업무상 횡령과 뇌물수수까지. 한지원의 목소리는 낮고 매혹적이었지만 그 내용은 장태성의 숨통을 조이는 칼날과 같았다. 그녀는 그의 죄악을 하나하나 씹어뱉듯 나열했다. 추하군요, 장중령.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의 조소와 섞여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고막을 때렸다. 긴박한 붉은 경광등을 번쩍이며 사단 헌병대 차량 세대가 연병장의 정적을 깨고 거칠게 난입했다. 검은 헬멧으로 얼굴을 가린 헌병들이 곤봉을 차고 위압적으로 뛰어내렸다. 집행을 기다리던 강대위가 마이크를 잡자 그의 긴장된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흘렀다. 현 시간부로 일대 대장 장태성 중령을 긴급 체포합니다. 확보된 비밀장부와 녹취록은 이미 사단 법무참모부에 이첩되었습니다. 변호인 선임권이 있음을 고지합니다. 헌병들이 단상으로 들이닥쳐 장태성의 양팔을 거칠게 꺾어 제압했다. 철컥. 그의 손목에 차가운 금속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소름 끼치게 울렸다. 이거 안 나? 내가 누군지 알아. 감히 육사 출신인 나를 건드려? 너희들 옷 다 벗길 거야. 오현석. 당장 오현석 중령 연결해. 장태성은 짐승처럼 끌려가면서도 악을 썼다. 권력의 끈을 놓지 못하는 그의 발악은 처절했다. 하지만 그 광경은 위협적이라기보단 쾌감이 느껴질 만큼 비참했다. 병사들은 끌려가는 그를 향해 조소와 야유를 퍼부었다. 한지원은 흐트러진 제복을 맵시 있게 다듬으며 도도한 자태로 다시 마이크 앞에 섰다. 똑똑히 봤나? 그녀의 나직하지만 힘있는 한마디에 소란스럽던 연병장은 순식간에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해졌다. 이것이 정의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지휘하는 전진 부대의 유일한 원칙이 될 것이다. 그녀는 멀어지는 장태성의 초라한 뒷모습을 손끝으로 가리켰다. 부정을 탐하고 부하를 유린하며 군인의 명예를 더럽힌 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내 눈앞에서 그 더러운 흔적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병사들의 가슴 밑바닥에서 뜨겁고 묵직한 무언가가 울컥 솟구쳤다. 그것은 짓밟혔던 자존심이 회복되며 피어난 신뢰라는 벅찬 감정이었다. 그들은 난생 처음으로 자신들을 위해 싸워주는 진짜 지휘관을 마주하고 있었다.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연대장님 만세. 그 작은 외침은 마른 장작에 던져진 불씨처럼 순식간에 거대한 화염이 되어 번져나갔다. 와, 전진, 전진. 3,000명의 병사들이 토해내는 함성이 대지를 뒤흔들었다. 그 웅장한 함성은 일연대를 짓누르던 썩은 어둠을 걷어내고 새로운 태양이 떠올랐음을 알리는 짜릿한 신호탄이었다. 한지원은 쏟아지는 환호 속에서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띄었다. 승리감과 긴장감이 공존하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장태성은 그저 잘려나간 도마뱀 꼬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방금 그가 발악하며 불렀던 이름, 오현석. 사단 사령부 깊숙한 곳에 깰리를 튼 더 거대하고 탐욕스러운 악마가 그녀를 주시하고 있었다. 한지원의 진짜 전쟁은 이제 막 화려한 서막을 올렸을 뿐이다. 장태성이 헌병대차의 개처럼 실려가고 일주일이 지났다. 일연대에는 폭풍 전야와도 같은 기묘하고 평온한 정적이 감돌았다. 병영식당 밥 아래는 다시 윤기가 흘렀고 난방이 정량 공급되면서 생활관에는 훈훈한 온기가 돌았다. 병사들은 비로소 사람 사는 곳 같다며 활기를 되찾았지만 한지원의 표정만은 여전히 서늘하게 굳어 있었다. 연대장실 창가에 기댄 그녀는 칠흑같이 쓴 에스프레소를 입안에 털어넣었다. 혀끝에 감도는 쓴맛을 음미하며 그녀가 중얼거렸다. 폭풍이 오고 있어. 그녀의 곁을 지키던 강대위가 의아한 눈빛으로 물었다. 장태성은 구속 수사 중이고 연루된 간부들도 전원 징계위에 회부되었습니다. 부대 내 썩은 살점은 전부 도려내지 않았습니까? 장태성은 꼬리에 불과해. 꼬리가 잘려나가는 고통을 맛봤으니 이제 거대한 몸통이 우리를 집어삼키려 움직일 차례지. 한지원의 예리한 직감은 빗나가는 법이 없었다. 같은 시각 제1보병사단 사령부 본청 인사참모실. 이런 미친년이 감히 내 밥줄을 끊어?
인사참모 오현석 중령은 분노로 몸을 떨며 이를 갈았다. 그의 눈에는 탐욕과 도끼가 서려 있었다. 그는 장태성의 육사 동기이자 그동안 장태성이 바치는 달콤한 뇌물을 받아 챙기며 뒤를 봐주던 사단 내의 검은 실세였다. 그들의 관계는 더럽고 끈적한 욕망으로 얽혀 있었다. 장태성의 구속으로 매달 들어오던 두툼한 상납금이 끊긴 것은 물론 자칫하면 그 불똥이 자신의 옷자락까지 태울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다행히 장태성은 아직 오현석의 이름을 불지 않았다. 자신이 배신하는 순간 밖에서 구명해줄 유일한 동아줄이 끊어진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한지원, 707 출신이라 이거지? 칼 쓰는 현장에서는 날고 기었을지 몰라도 팬대와 정치가 지배하는 이곳에선 어림없어. 오현석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감찰 참모님 접니다. 예, 이번 일연대건 말입니다. 지휘관 교체기를 틈타 기강이 문란해졌다는 은밀한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사단 차원에서 특별불시 군기강도 검열을 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아주 먼지 한 톨까지 탈탈 털어서 확실한 본보기를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의 입가에 뱀처럼 교활하고 비열한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규정이라는 합법적인 칼날로 한지원을 난도질하겠다는 잔인한 선전포고였다. 다음 날 오후 2시 평화롭던 일연대 위병소에 날카로운 비상이 걸렸다. 검은색 밴 2대가 육중한 엔진음을 내며 정문을 위협적으로 막아섰다. 창문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이 번득였다. 사단 특별 검열이다. 당장 문 열어. 차에서 내린 소령은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초병의 가슴팍을 찌르듯이 다가서며 소리쳤다. 감찰관이 떴는데 동작 봐라. 군생활 끝장나고 싶어? 관등 성명대. 철문이 열리자 검은 옷의 무리들이 먹구름처럼 부대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의 발걸음은 마치 적진을 유린하는 점령군처럼 거침없고 오만했다. 연대장실의 한지원은 붉은 입술을 굳게 다물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제복 위로 흐르는 냉철한 기운이 방 안을 감돌았다. 드디어 왔군. 쾅!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오현석 중령이 거친 숨을 내쉬며 난입했다. 그의 등 뒤로 검은 그림자 같은 감찰관들이 위압적으로 도열했다. 오현석은 한지원을 훑어보며 비릿한 미소와 함께 손을 내밀었다. 경례 따윈 없었다. 반갑습니다, 한대령님. 인사참모 오현석입니다. 이번 판은 제가 검열단장으로서 지휘하게 됐습니다. 계급은 한지원이 위였으나 그는 권력을 등에 업고 묘한 우월감을 드러냈다. 한지원은 그 더러운 손을 무시한 채 얼음장 같은 눈빛으로 그를 꿰뚫어 보았다. 손 치워. 상급자를 보면 경례부터 박는 게 군인의 기본 아닌가? 사단에선 예절 교육을 그따위로 시키나 보지? 오현석의 얼굴이 수치심으로 붉게 달아올랐다. 부하들 앞에서 굴욕을 맛본 그는 떨리는 손을 올려 건성으로 경례했다. 전진. 목소리에 힘이 없군. 다시. 전진. 바로 기습 검열이라. 공문 한 장 없이 한밤중에 들이닥칠 만큼 급한 사정이라도 있나? 오현석은 분노를 억누르며 이를 갈았다. 장태성 중령건으로 귀 부대의 기강이 엉망이라는 첩보가 있었습니다. 썩은 살을 도려내고 부대 운영을 뿌리부터 뒤집어 엎으러 왔습니다. 겉포장은 점검이지만 실상은 사냥이었다. 좋아, 판은 깔아드리지. 허나 명심해. 내 새끼들 털끝 하나라도 부당하게 건드리면 그땐 전쟁이야. 하하. 염려 마시죠. 우린 법과 규정이라는 칼자루만 휘두를 테니까. 오현석은 뱀처럼 차가운 미소를 흘리며 집무실을 빠져나갔다. 그 순간부터 부대는 생지옥으로 변했다. 검열관들은 굶주린 하이에나 떼처럼 3인 1조로 흩어져 부대를 난도질했다. 먼지 한 톨, 글자 한 회까지 물고 늘어지며 숨통을 조였다. 생활관에선 살벌한 고성이 터져나왔다. 야, 관물대각이 왜 이따위야? 전투와 꼬라지 봐라, 흑투성이잖아. 기압 빠졌어? 당장 대가리 박아. 행정반 공기는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이봐 작전과장. 눈이 삐었나? 규정은 12포인트인데 왜 10일이야? 싹 다 갈아엎어. 오늘 밤 한숨도 잘 생각 마라. 취사장에서도 트집은 계속됐다. 식칼 소독 꼬라지하고는 도마에 물기 흥건한 거 안 보여? 영양사. 당신 지금 직무유기야. 치말 썼어. 명백한 보복이자 횡포였다. 부대원들의 눈빛은 절망으로 죽어갔고 곳곳에서 분노의 신음이 터져나왔다.
오현석은 그 비명 소리를 음악처럼 감상하며 짜릿한 희열을 느꼈다. 그래, 고통스럽지? 이게 다 너희 연대장이 설친 대가다. 원망하려면 한지원을 저주해. 그는 병사들의 고열을 짜내 한지원의 숨통을 조이고 있었다. 지휘관에게 부하의 고통은 살점이 뜯기는 아픔이라는 걸 노린 비열한 수법이었다. 깡거미가 질 무렵 오현석은 연대장실로 돌아와 한지원 앞에 두툼한 보고서를 쓰레기처럼 집어던졌다. 한 대령님, 아주 가관입디다. 지적사항만 100건이 넘어요. 두발 분량의 총기는 녹슬고 서류는 엉망진창. 이래서 전쟁 치르겠습니까? 일연대는 당장 해체 수준의 관심부대로 지정해야겠군요. 한지원은 보고서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턱을 괴고 오현석을 빤히 올려다보았다. 붉은 입술이 달싹였다. 그래서 원하는 결론이 뭐지? 지휘 책임을 물어야죠. 대령님겐 서면 경고가 날아갈 겁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일연대